자, 저는 이제 김진호라고 하고, 제임스 웹, 초기 은하 외계행성 진화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 그래서 중간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쉴 건데요. 여러분도 쉬어야 되지만 저도 쉬어야 되니까. 이 한 시간 정도는 그냥 기본 상식, 여러분 그냥 관심 있으시다 그런 거 좀,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 상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임스 웹 얘기하기 전에 이제 허버 스페이스 텔레스코프인데요. 이게 이제 재작년인가 30주년이었어요. 30주년. 그래서 이제 정말 그 과학계 이제 커다란 업적을 남긴 아주 위대한 우주망원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버를 가지고 이제 허버 울트라 딥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무슨 자리라고 그러더라? 이걸 뭐 무슨 자리에 한 군데를 계속 본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이게 허블 사진인데 이 여기서 이 가운데 까만 데 있죠. 아무것도 별이 없어 보이는 데를 본 겁니다. 언제까지? 보일 때까지. 네. 보고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와 옛날에는 이렇게 별 은하들이 꽉 차 있고 그 넘어가면 없는 줄 알았더니 있고 또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쭉쭉쭉 이렇게 아무리 보고 끝까지 이제 이뤄졌다는 걸 알고 이게 벌써 20년 된 겁니다. 네. 이제 그래서 굉장히 멀리까지 볼 수 있는데 좀 더 보고 싶다. 좀 더 보면 이제 빅뱅이라는 프레임워크 하에서 정말 빅뱅이 시작됐을 때 거기에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 게 이제 제임스 웹이죠. 그리고 제임스 웹 이 망원경에 대한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이거 이제 인터넷에 이 제임스 웹 하던 웹사이트에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1986년, 7년에 이제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그건 넘어가고 97년, 그 다음에 그 밑에 99년 해서 2000년, 2001년. 그래서 이때 이제 실제로 이제 어프로벌도 나고 이제 하자, 이제 디자인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하고 한 게 2001년이에요. 제가 이제 그 90년대 후반에 이제, 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일을.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제가 이제 인버브를 하게 됐습니다. 뭐, 너무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7년 벌써 뭐 6년 전이네요. 그때 이제 런치 어프로치즈 인 레이 2018에 이미 이제 발사를 하자 이런 계획을 했는데 5년이나 딜레이가 된 겁니다, 사실은. 저는 사실 막 실패할 줄 알았어요. 안 되는 거 봐서 저걸 어떻게 올리지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결과라고 그냥 정말 무시무시한 엔지니어링과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스토리 웹 해가지고 다 이제 웹사이트에 있는 겁니다. 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STS 이게 뭐라고 그러더라? 스페이스 텔레스콥 사이언스 인스티튜트 해가지고 이런 우주망원경들을 오퍼레이트하는 기관이에요. 허벌도 여기서 하고 제임스 웹도 여기서 하고 이제 나중에 로만 이런 거 다 여기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텔레스콥 보면 웹사이트 보면은 정보가 차고 넘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 차고 넘치는 정보의 한 1% 정도 이제 보여드린 거고 사실은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뭐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꼭 이쪽 전공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찾아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조나단 가르너라는 이쪽에 이제 대표리 시니어 디렉터인가 이제 그분인데 그분 슬라이드를 이제 다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갖다가 이걸 쓴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사양이 쫙 나와 있죠. 이제 있고요. 6.6mm 정도 되고 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보면 이제 제임스 왼쪽 위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받아요. 시그널을 이런 안테나에서 받아갖고 이게 이제 아까 스페이스 뭐 사이언스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거를 프로세싱을 다 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천문학자한테 나중에 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임스 웹에 들어간 아주 중요한 그 네 개의 인스트루먼트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미리 있고 니얼캠 있고 니얼스펙 있고 제가 이제 그 관련된 게 이제 니얼스펙 쪽이에요. 이 레이디에이션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포장지를 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러가 가장 이제 중요한 건데 뭐 다 중요하지만 미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뭐 아무리 딴 게 아무리 좋아도 뭐 미러가 안 좋으면 텔레스콥이 안 되니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만들고 그 미러 밑을 받치는 이런 트러스 스트럭처를 이렇게 만드는 이런 거. 네. 결국은 다 이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런 건 뭐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수작업입니다. 이제 그 미러들 받침대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러를 펴가지고 이제 쭉 해서 이게 프라이머리 미러고 위에 이제 세컨더리 미러 있고 그다음에 터셔리 미러 있고 미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인프라레드 쪽을 그 적외선이나 이제 그 원적외선 쪽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적외선 원적외선을 잘 반사하는 물질이 금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금 코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노란색이 다 금입니다. 이거 벗겨내면 아주 쏠쏠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고 여기 막 어린애들 장난하듯이 쫙 이렇게 미끄러져서 가서 해야 되고요. 왜냐면 여기 닿으면 안 되고 여기 위에 글을 걸을 수가 없으니까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지금 테크니션들이 이렇게 다 인터넷에 있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그 메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노벨상 받은 분이에요. 예전에 만나서 뭐 이렇게 같이 저 구경도 시켜주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노벨상 수상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동정하고 사인도 안 받고 막 사진도 안 찍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이제 다 되고 이제 뒤에 팀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죠. 이게 유리에 지금 반사돼서 얼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이 일하던 테크니션들 다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선쉬어. 그래서 이게 왜냐면 한쪽은 엄청 뜨겁고 한쪽은 엄청 차가워야 되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그 온도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머티리얼 뭐 특별하지도 않더라고요. 캡톤 테이프인데 그거를 보기는 굉장히 좀 엉성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compartmentalize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돌 같은 게 날아와서 깨지더라도 그 조그만 영역만 깨지고 나머지 괜찮도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든지 만들고 하면은 런치하기 전에 테스팅을 다 해야 돼. 그래서 런치하는 그러한 그 충격을 견딜 수 있냐, 바이브레이션 견디고 뭐 그 온도도 견디고 다 견뎌야 되잖아. 그런 테스트를 다 하지 않으면 런치 자체가 못하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사가. 그래서 이런 큰 챔버, 이게 이제 존슨에 있는 건데, 이게 텍사스 휴스턴에 있습니다. 그래서 존슨 스페이스 센터에서 이 거대한 베큐um 챔버를 만들어 이 통째로 이걸 다 집어넣습니다. 왼쪽에 그림 보이죠? 왼쪽 위에. 통째로 해서 미러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 네, 이거 집어넣는 과정. 네. 그다음에 이제 다 테스트가 됐어요. 이제 조립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선시얼 그런 거를 같이 이제 쫙 조립을 합니다. 조립하고 있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페일로드에 넣어야 돼요. 페일로드란 거는 이게 로켓 있으면 그 로켓 한 90%는 이제 다 연료예요. 액체 뭐죠? 리퀴드 악시즌 뭐 이런 거고 위에 조그만 부분이 이제 페일로드예요. 거기에 집어넣어야 돼요. 거기에 이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제 접도록 이제 설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보내야죠. 이제 발사하는 대로. 그래서 어디서 발사했냐면 이 프랑스령, 네, 미국에서 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이 프랑스령이 더 위치가 더 좋아요. 적도에 더 가깝기 때문에 돌팔 매직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적도에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빨리 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사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마치 뭐 여기서 이사니까 이사하고 같이 해서 그 이사들 이런 데 컨트리뷰트 하고 이 발사 로켓이 이제 아리안인데 이게 지금 전 지구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안정적인 로켓이에요. 미국 거보다 더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에 이제 실어서 이제 보냈죠. 발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걸 굳이 거기서 보내? 이거 다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런치 비허클 있고 그 밑에 런치 로케이션 있죠. 그래서 여기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문장 보면 뭐 it is beneficial for launch sites to be located near the equator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면 Earth spin이 이제 additional push를 주니까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마지막 사진 다 올라간 다음에 대기권 밖에서 이제 분리를 합니다. 고체라고. 그래서 이제 텔레스콥만 혼자 떨어져서 이제 안녕 하는 거 사진. 이게 이제 뒤에 꿈댕이 사진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달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가면서 이제 그 에어투 올비트라는 데까지 이제 여행을 해야 돼요. 멀리 갑니다, 멀리. 가는 동안 조금씩 피는 거예요. 하나하나. 근데 이게 무서운 게 꽉 뭉쳐놨단 말이에요. 이걸 쫙 다 펴야 되는데 피다가 나사가 하나 빠져가지고 걸렸잖아요. 그러면 30억 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굉장히 무서운 거였죠, 정말. 근데 신기하게 100%다 됐어요. 100%다 성공.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일찍 가는 바람에 수명이 한참 들었어요. 이게 6개월 살 거라고 봤는데 몇 년 더 살아요. 그래서 이제 배럴을 조금 아끼면은 그거 가지고 몇 년 더 살 수 있는 그런 건가 봐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에어투 올빗에서 이제 에어투 올빗이란 뭔가 쭉 있는데 뭐
아마 대부분 들으시는 교수님들은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서 이거 그냥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요 에어투 오rbit 왼쪽 그림에 맨 끝에 오른쪽에 보면 에어투란 거기에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보면서 태양 반대쪽을 보면서 거기 빙빙빙 돌면서 안정적으로 계속 같이 돌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우주의 360도를 다 이제 볼 수 있게 한 거죠. 태양 반대쪽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 가면 이것도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콥 치면 아예 웹사이트, 나사 웹사이트 있고, 이거 웹사이트 있고, 웹사이트 수십 개는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대로 치면 이게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온도, 여기 온도, 여기 온도. 그래서 선시얼드 이쪽에 보면 여기 보면 hot side and cold side 있죠. 이 왼쪽에. 그래서 왼쪽에 보면 hot side는 보니까 이걸 켈빈으로 하면 룸 템, 그러니까 좀 323도니까 꽤 더운 날씨인 거죠. 그렇죠? 한국 날씨 한 40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운 거, cold side는 반대쪽. 여기 보세요. 42K. 그러니까 42K, 뭐 저기 이제 대부분 교수님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리퀴드 나이트로즘 저기 그 뭐죠 질소가 액체화되는 게 77K잖아요. 그거보다 한참 밑에요. 근데 어떤 인스트루먼은 또 그보다 더 낮춰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인스트루먼 템퍼처인데 여기 넘버 1이거든요. 넘버 1이 6K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또 액티브 쿨링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엑스트라로 거기 이제 그런 장비가 있어서 하여튼 뭐 대충 이런 상식.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 그냥 딱 올려서 핀 다음에 얼라인하고 짠 하고 처음 찍은 이미지가 여기인데 처음 찍은 이미지 요게 그 익스포저를 잠시 했는데 뭐 헙을 가지고 막 수십 시간 한 것보다 더 잘 나와요. 워낙 분해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뭐가 실처럼 이렇게 돼서 동그랗게 이런 거는 이게 이제 gravitational lensing 그래갖고 그 아인슈타인 이론에 의하면 이제 중력이 공간을 휘게 하죠. 공간을 휘니까 마치 이제 볼록 렌즈, 오목 렌즈 같은 효과가 일어나서 사실 저 뒤에 있는 은하인데 여기 찌그러져서 이렇게 가장자리를 이렇게 막 두 개, 세 개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벌써 주무시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게 뭐 재미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지들을 보면 참 요거죠. 여기 보면 이런 거에 혹시 관심을 가지셨어요? 여기 스파이크가 몇 개 있죠. 이게 뭐 육각 스파이크가 있고 거기 또 작은 사각 스파이크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육각 스파이크는 여기 보면 이렇게 육각형을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생기는 게 이 육각 이런 스파이크가 생기고요. 오른쪽에. 그 다음에 이제 요 스파이크 사각 요거는 이제 제임스 웹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려서 스러스트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위에 이만한 긴 그 대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거. 이 녹음에 요게 보이나 모르겠네요. 저기가.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네 가지 니얼캠 뭐 어쩌고 니얼스펙 미리 이렇게 있고 거기에 어떤 거는 사진 찍을 수 있고 니얼스펙은 사진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적색 편의만 보는 겁니다. 스펙트럼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웹사이트 가면 셀프 스터디를 다 할 수 있게 사실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인볼브 됐던 이런 게 이제 멀티 오브젝트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미러를 열어가지고 어느 건 보고 어느 건 안 보고 이런 걸 할 수 있게 된 게 맨 왼쪽 밑에. 맨 오른쪽 밑에는 타임 시리즈 해가지고 그 왜 타임 랩스처럼 찍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별들은 시각각으로 어떤 게 이제 변하는 그런 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중에서 여기 보면 니얼캠하고 미리 이미징인데 이러한 은하들이 쫙 있는데 은하의 오중준가 뭐 이렇게 그렇게 부르는 얘인데 여기 보면 이제 아이런 있고 다음이 하이드로젠 있고 뭐 몰리큘러 하이드로젠 뭐 이렇게 쫙 있어요. 어떤 물질이 어떻게 어떤 컴포지션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이제 다 알 수 있게 돼 있고요. 이런 거 다 어떻게 할까요? 그 별뿐만 아니라 외계 행성의 대기의 성분까지 다 알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별이 있어요. 맨 왼쪽에 태양 같은 별. 태양을 이제 지구가 돌죠. 지구가 딱 돌다가 지구가 이제 나와 태양 사이에 딱 왔을 때 거기에 만약 대기가 있으면 거기에 그 대기를 저쪽 태양빛이 통과하면은 이 포톤이 오다가 여기 이제 대기가 어떤 성분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업소르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힐륨이다 그러면 힐륨 업소르션 라인이 생기고 하이드론이다 그러면 하이드로젠 업소르션 라인. 그래서 대기의 성분이 뭔지는 다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뭐 여기 워터가 있다, 뭐 카본 다이옥사이드 있다 이런 거, 뭐 여기는 보면 커밋을 측정을 했네요. 메인 벨트 커밋, 예. 이런 거 이제 하여튼 뭐 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제임스 웹 웹사이트 가면은 여기 보면 이제 엑소플랜 이거는 이제 외계에 있는 행성,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쭉 있고 여기도 뭐 또 핫 자이언트, 가스 자이언트 엑소플래닛 뭐 이제 토성, 목성보다 이제 훨씬 더 큰 그런 애들의 어떠한 컴포지션이 되어 있나 이런 걸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제일 재밌는 거는 이제 이 파장대인데요. 그래서 이 허버 왼쪽 밑에 보면 허버 미러 가지고는 그야말로 우리 눈으로 보는 거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리저버 보고 이제 양쪽으로 약간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 제임스 웹은 디자인돼 있길로는 이제 약간의 비저버 영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near infrared, 뭐 mid infrared, 그다음에 far infrared까지 쫙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해능이 항상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파장이 길어지면 또 분해능도 같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제 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분해능이 나빠지는데 분해능의 단지 이제 분해능 가지고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인프라레드를 쓰는 게. 그래서 그거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게 이제 허벌로 보면 이 별은 거의 안 보여요. 그냥 가스가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가스 그 먼지들이 빛을 차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프라레드는 이게 적외선은 파장이 기니까 얘네들 통과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니까 많이 보이죠. 그래서 기존에 알 수 없었던 거를 많이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파장대에 따라서 같은 건데 이렇게 다르게 보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유명한 건데 이게 이제 뭐 네뷸라 중에 하나인데 이제 허블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이제 그 차이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허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가스가 있고 별은 잘 안 보이는데 이 리얼캠으로 보니까 안에 있는 별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보입니다. 허블하고 비교해서. 물론 이제 진화론 하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별들이 태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별들이 태어나고 있고 여기 뭐 이제 별이 있으면 바우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관측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네뷸라도 예전에 허블은 그냥 이게 그냥 한 가지 색깔이었는데 지금 마치 등고선처럼 사실은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제 더 보입니다. 그리고 허블은 여기 별 하나만 보였었는데 이제 이거 둘 다 저 제임스 웹입니다. 여기 있는 이제 두 개가 보이고 이걸 마를링을 통해서 이게 사실 두 개가 아니라 5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서로 이너렉트하고 여기 있는 요 밝은 놈인가 얘는 관계가 없는 놈이구나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알아내고 해서 예전에 몰랐던 것을 이제 많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좀 최대한 이제 객관적으로 팩트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코스믹 타란툴라 해가지고 이것도 허블로 봤을 때는 그냥 가스고 가운데 이렇게 하나 보였는데 지금은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이거 하나하나가 다 별들이 수십 개 모여있는 성단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가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 암흑 에너지가 있으면 중력이 이거를 이기니까 이제 밖으로 퍼져나가려는 힘을 중력이 이겨버리니까 콜랩스가 돼서 이제 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다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예?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걸 본 거네요. 그래서 여기도 아토믹 하이드로젠, 뭐 몰리큘러 하이드로젠이 쫙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extremely red quasar인데 quasar의 이런 이제 컴포지션도 쫙 알아내고요. 근데 요건 참 재밌어서 그냥 제가 붙였는데 이거는 이제 공식으로 나온 건 아니래요. 공식으로 나온 건 아니고 여기 이제 트위런가에 보니까 이제 주디 스미스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 분이에요. 과학자, 천문학자가 아니라 이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올린 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WR140이라는 이제 별인데 이게 보면 이렇게 뭔가 뭐라고 그러죠? 나이테처럼 돼 있죠?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했는데 이건 허블로는 이렇게 안 보이고요. 이 제임스 웹인가 보이는 건데 나중에 알아낸 게 이런 거예요. 쌍성이에요. 근데 하나는 이렇게 돌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돌다가 서로 가까이 오면 서로 이제 가까이 오니까 인력 때문에 방구를 끼는 거예요. 이렇게 방구를 끼고 8년 주기예요. 8년 동안 똑같다 또 만나면 또 방구를 끼고 8년 동안 다 갖다 만나면 또 방구를 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 한 걸 세보니까 이게 한 160년 전에부터 일어난 일이구나. 예. 최신에 일어난 게 2016년이구나 이런 걸 알아내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들은 아주 정말 신났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스테판스 퀸텟 해가지고 이제 미리 스펙트라를 본 건데 재밌는 건 여기 보면 요 가운데 뭐가 Z가 분출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 하나에 뭐 쉽게 말해서 10만 광년 잡죠. 요게 지름이 10만 광년이면 Z가 분출된 게 벌써 10만 광년이면 이게 아무리 분출이 빨라도 빛의 속도보다 빠르지 않잖아요. 그럼 빛의 10분의 1 잡으면 100만 년은 됐다는 얘기예요. 우주의 겉보기 나이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건 확실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가끔 강의 이제 몇 년 전에도 강의한 그 험프리 이론 그런 게 이 우주의 겉보기 나이는 겉보기 나이로 보이지만 우리의 지구의 프레임의 성경하에서는 이제 뭐 6천 년인 걸 설명하기 위한 시도가 이제 이런 험프리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질문 끝나고 하셔도 됩니다. 관련된 것만. 지금 방구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160년 주기로 그런 것이 보인다고 했는데 아니요, 8년 주기로. 보인다고 했는데 한 번에 그 측정해서 시간의 누적이 다 같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퍼져나가고 좀 이따 또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360도로 구로 다 퍼져나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쪽에서 잘라서 보는 거죠. 지금 현 상태에서 딱 저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뭐 신기한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못 봤던 거죠. 코스믹 방귀라고 저는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8년마다 끼는 방귀. 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게 나가는 건 뭐냐면 은하계의 그 중심에 이제 블랙홀이 있다는 얘기예요. 블랙홀에 이제 이런 게 하이스피드로 빨려 나가면 빨려 들어가면서 이제 제트를 분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럼 여기에는 composition of gas around active black hole 해가지고 composition 쫙 있고 여기도 composition gas around active black hole 해서 이런 거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전공하는 분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왜 보여드리죠? 그래서 이제 나사 여기 나사 사이언스 뭐 있죠. Share the Science 해가지고 그거 보면 이렇게 다 어느 날 어떤 분석을 한 게 어디 있어서 다 찍어보면은 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이제 있고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 여러분이 마음만 먹고 시간만 있으면 다 이제 알 수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 시간을 절약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저 혼자 발품을 팔아갖고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5분 휴식 안 해도 되겠죠? 네. 생각보다 제가 지금 빨리 나갔습니다. 신도를. 좀 느리게 하니까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이제 주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The world's newest space telescope just found something that shouldn't exist. 존재해서는 안 된 게 있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꽝 하고 찍고 여기 요 끝에 뭔가 있는 걸 딱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요런 게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건데 왜 있지? 뭐 이제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그냥 몇 달 전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난리가 이제 수그러듭니다. 다른 설명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좀 말씀을 오늘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 번은 그 주부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조금 버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 열심히 나를 세서 제가 한글로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한글 이게 없거든요. 그 자판이. 제가 한글 자판을 다 외우고 있어요. 한글 안 보고 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있습니다.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가 빅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긴 6개 은하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거 가지고 제가 이제 2시간을 우겨 먹을 겁니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조론자가 예측했어. 뭐 제이슨 라이어 박사 아시잖아요, 그죠? 네. 제이슨 라이어 박사가 이 January 2022니까 이 발사를 하고 아직 디플로이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임스 웹이 발사를 하고 아직 메저먼트가 시작되기 전에 웹사이트에 올렸어요. 근데 이 말고 사실 저도 비슷한 예측을 했는데 저는 이제 올리질 않았을 뿐이에요. 이분은 올렸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한 형태의 은하들이 머나먼 우주에서 발견될 것이다. 빅뱅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야죠. 옛날에 있었으면 뭔가 좀 다르고 뭐 아직 생기기 전이고 뭐 막대 모양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측이 아니다. 완전한 형태의 은하들이 맞죠? 완전한 형태의 은하들이 머나먼 우주에서도 발견될 것이다. 예측을 4개를 했습니다. 3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은하들이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일찍 형성되었다는 것이 밝혀질.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됐네요. 이분이 뭐 1, 2번이라고 썼으니까 일단 저도 했습니다. 사실은 같은 얘기죠. 자, 은하들이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일찍 형성되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멀리서 봤더니 뭐가 딱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걸 재보니까, 요 위치에서, 아니면 요 위치란 건 뭐예요? 우리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니까, 그게 이제 나이를 또, 나이가 대충 얼마라는 걸 예표하니까, 여기 정도면 요런 모양이었는데, 이런 모양이 아니네? 뭐 이런 얘기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한 그런 먼 은하들에서 중원소들이 중원소는 이제 이 천문학에서는 수소하고 힐륨 제외하고는 다 중원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메탈이라고 불러요, 전부. 그거 얘기하는. 그래서 왜냐하면 메탈이 발견되지 않아야 돼요. 우주 초기에는 아직 충분히 융합이 일어나서 그런 게 무거운 게 생기려면 초신성이 폭발하고 거기서부터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 전이니까 큰 별들이 수소하고 힐륨으로만 돼 있다가 타서 빨리 없어지는 그런 그걸 이제 population 3 스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론에 의하면 population 3 스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발견되지 없습니다. 실제로 있더라도 발견되기 어렵기도 하지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뭐 예측이라기보다 이제 주장이죠. 하나님이 중원소들부터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물에서 물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험프리 이론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물에서 시작하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만일 이제 주류 학교에 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큰일 날 겁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네. 3번이야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4번은 안 될 겁니다. 예. 그런 하나님 빠지고 이제 똑같은 빅뱅의 프레임워크에서 접근할 수는 있죠. 네. 네네. 근데 그래도 왕따는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얘기는 이제 아예 이제 불가능하고.